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 시장은 52주 신저가만 해도 700여 종목이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장세였다고 보여지고요. 심지어 최근 시장이 우양 흐름이 나올 때 방어 역할을 했던 트럼프 관련주들도 하락률 상위순에 뜰 정도로 엄청나게 급락이 나와서 말 그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는 아니었다. 말 그대로 뭐 답이 없는 장세였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1중, 2중, 3중 바닥을 견인했던 추세 하단선,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했던 추세 하단선을 하향 돌파한 이후로 연일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전 이 2차 저점을 깨트린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672.57포인트도 깨질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일 3일 연속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내일 추가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리는 척 하면서 다시 또 밀면서 앞전 저점을 돌파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전 저점을 깨트릴 거라고 하향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11월 달은 매우 힘든 장세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1월 달, 12월 달까지도 굉장히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번 연도만 잘 견디면 내년 좋은 장세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심각한 거는 뭐 정부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좀 무시하고 있는 형태인데 아마 알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대응이 지금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이 주가 관리하는 어째 보면은 이걸 미리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정부의 이런 대응이라든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런 정책성이라든지 좀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왜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돈을 뜯어가려고 하잖아요. 계속 이것저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아마 일시적으로 이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신용 비율 같은 경우도 꽤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바닥까지 찍겠죠. 왜냐면 2008년도 서브 리먼 사태 터지고 2007년도에 리먼 사태 터지고 2008년도에 서브 사태 터졌잖아요.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 서브 사태 터지고 2008년도에 리먼 사태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우양 흐름이 나오면서 거의 신용이 바닥을 찍었거든요. 막 10% 되던 뭐 예를 들어 10% 20% 되던 이런 신용 비율들이 막 0%까지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완전히 다들 신용 순삼이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신용 순삼들 반대 매매를 어째 보면은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도 있고 사실 지금 장세는 인내심 없는 사람들 완전 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만 제가 과거 경험을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뭐 2만원짜리가 막 1,000원까지 민 다음에 종목이 정상적인 종목인데 2만원대가 1,000원대까지 밀려요. 근데 웃긴 거는 나중에 3만원, 4만원, 5만원대도 갔다 이겁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랬어요. 나쁘게 큰 종목들 대신 정상적인 종목들 아니면 뭐 적자라도 신성장 종목들 중에서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복했을 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2개월 정도만 지켜본다면 저점을 찍고 지수가 본격적으로 중장기 우상향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종목도 회복 속도는 말 다해있죠. 5, 6개월이면 3년간 고생했던 종목들 거진 다 회복을 합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뭐 손실이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뭐 50% 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난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 종목이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쉽게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홀딩하셔서 끌고 가신 전략이 사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관점을 보신 분들 뭐 몇 퍼센트의 손절해라. 사실 그게 말이 안 돼요.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왜냐면 심리적으로 막 우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전 투자대에. 그런 사람들도 실수해요. 막 진짜 막타에 실수해서 꼴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량 막 그 대막바지에 막 그 긴장을 한다든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관리가 갑자기 이제 통제가 갑자기 또
뭐 한번 실수가 얽혀가지고 통제 관리가 안 돼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단기예요. 단기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프로들도 그런 경험을 당하는데 이런 형태로 당하는데 일반인들 그걸 배우는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투자자들은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진짜 뭐 신용을 쓰지 않으셨다면 무조건 홀딩 하시는 전략이 사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베스트예요. 지금 장세에서는. 정상적인 종목인데 그건 밀리는 거잖아요. 세력이 개인들 물량 뺏기 위해서 그냥 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 대해서 무시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차트 베이스를 보더라도 너무 비정상적이거든요. 여태 나왔던 흐름이 아니에요. 기존 진짜 뭐 제가 봤을 때 한 15년 정도, 15년, 16년 정도 이런 장세 흐름을 봤지만 이런 형태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리먼 사태, 뭐 서프라임 사태 때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밀려요. 그냥 그 지지대에서 지지 안 받고 그냥 무시하고 밉니다. 그런 좀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차트 베이스가 사실 크게 먹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틀릴 때가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00여 종목이 신저가가 나왔다고 했죠. 그럼 말 다 한 겁니다. 52주 신저가가 700여 종목이 나왔다. 그럼 대다수의 종목들이 내일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일 시초가에 혹시라도 밀린다, 납폭되어 있는 종목이, 그럼 매수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수익입니다. 제가 경험을 봤을 때. 아니면 추가적으로 진짜 세력이 맘먹고 추가적으로 또 밀어가지고 세게 신저점을 만들었다. 그건 바닥이에요. 11월달 빠르게 바닥을 그냥 잡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반등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오랜만에 좀 길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존 종목들 몇 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뭐 제가 항시 말씀드렸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뭐 엔터 관련주들 뭐 여러 관련주 있잖아요. 납폭으로 이렇게 1차 상승 나온 다음에 그냥 눌림자리 안 잡고 신저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 그런 종목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거래량 이미 많이 실렸기 때문에 밀리는 것 자체가 오버다. 이렇게 좀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거는 당분간은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이제 이렘을 한번 보시면 뭐 금일 막장일 대로 1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좀 다시 밀리는 형태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 금일 이렇게 밀렸잖아요. 내일 시장 흐름이 뭐 시초가가 약하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그래도 일정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장대 한봉을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종목 다시.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반등이 제가 봤을 땐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형태도. 왜냐면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밀렸을 땐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밋밋하잖아요. 근데 사실 위에까지 나와줘야 되거든. 못해도 이제 121선 저항대까지는 사실 꽂아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큰 시세가 안 나오고 단지 그냥 뭐 61선 부근에서 그냥 21선 61선 부근에서 저항대 막 밀린다? 말이 안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 흐름이 좋아지면 이 입꼬리 라인을 좀 넘길 확률도 크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뭐 슈니더도 그렇지만 전쟁 방산 관련주들도 역시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밖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로봇 관련주를 왜 수급이 들어왔는지. 단지 납폭이 심해서 이렇게 납폭이 심한 종목들 중에서 순환하면서 가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로봇 관련주들이 납폭가대이긴 하기 때문에 매수해 두시면 사실 한 방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닐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봅니다. 무슨 내용 때문에 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점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주들도 이게 추가락이 나오는데 사실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와도 할 말이 없죠. 내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저점 깨트리면 사실 한번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상 현재 장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지금 밀고 있잖아요. 거래량도 없고 오히려 앞전에 수급 들었을 때는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실렸는데 내렸을 때 이렇게 하방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뭐겠어요. 세력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야. 이 종목을 관리하던 세력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 왜냐면 떨군 자국이 거의 없어요. 이 장면, 이 장대연봉 외에는
떨군 장면 없는데 이 장대연봉일 때도 사실 거래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떨궜다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말 그대로 수급을 이렇게 넣어서 끌어올린 다음에 관망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 뭐 단타쟁이들끼리 이렇게 매매하면서 서로 떠넘기기를 하면서 관망하고 있다. 그냥 손만 벌리고 있다고. 그냥 손 벌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시장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심리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계속하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이 좋아지면 이 종목은 반등 날 확률이 큽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수급 봤을 때 뭐 시프터 같은 경우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렇게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은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CNC 인터내셔널도 뭐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긴 했지만 14만원에서 뭐 7월달 14만원 찍고 4개월 만에 그냥 뭐 말 그대로 4만원대까지 이렇게 밀어버렸는데 이거 보면서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쓱싹쓱싹입니다. 그냥 그냥 확 밀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조도주들 내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매하시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지금 뭐 통하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대체로 통하지 않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그래서 금일 흐름을 봤을 때는 현대 에버다임 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뭐 전일 이렇게 시수급 한번 이렇게 줬고 예상대로 그 다음에 뭐 애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은 이후에 저항대가 윗부분에 있습니다. 11,700~800원 부근에 사실 저항대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왜냐면 앞전 고점도 사실 넘긴 게 제가 맞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5일선을 회복해주는 부분인데 시간으로는 뭐 또 3% 정도 또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밀린다 3%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밑골이 달면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 신용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아직 다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계획을 바꿉니다. 현대 에버다임보다는 금일 전일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남아토건, 그다음에 히림, 그다음에 슈니드 이런 종목들이 제가 이렇게 간신유무 이제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밀렸을 때 매수하라고 했는데 매수하셨으면 말 그대로 뭐 5, 6% 정도 손실을 보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밀릴 때부터 이게 매수를 하셨다고 본다면 이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심하다. 이건 또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앞전 고점을 이쁘게 넘겼잖아요. 그것도 거래량이 이 앞전의 대장 거래량에 비해서 수폭의 거래량으로 올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봉이 매집봉이라는 소리거든요. 세력들이 대다수의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악성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앞전 고점을 넘기는 모양이 나올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다만 보세요. 상승 흐름 나온 거래량들이 어때요? 거래량이 소폭이죠. 그러니까 구라운봉이란 말이에요. 윤봉은. 그렇다라는 거는 내일 어떻게 되냐? 내일 만약에 살짝 밀린다. 그럼 맥점이 됩니다. 또. 만약에 여기서 밀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 그럼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2차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거다. 왜냐면 장대 한봉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내일 아니면 뭐 이번 달 내로는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안 나오더라도 꾸깃꾸깃해서 서서히 우상향이 나오면서 앞전 고점 넘길 확률이 큽니다. 이런 형태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뭐 현대 에버다임도 설명드렸지만 이 종목 외에도 뭐 히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량이 세게 들어온 다음에 어때요? 다음날 이제 밀렸지만 거래량이 밋밋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런 운봉은 다 구라운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남아토건도 말 다 했죠. 이건 더 말도 안 돼요. 힘들게 끌어올린 다음에 저점을 깨트렸어. 이게 난 진짜 이거 보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점을 깨트렸는데 소량 거래량이에요. 그럼 이거 내일 진짜 내일 밀렸을 때 살짝 밀리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냥 제가 봤을 때 꿀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꿀자리다.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금일 같은 경우는 이런 토건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건설업들 뭐 삼보토건이 원래는 대장주잖아요. 뭐 삼보토건부터 지금 뭐 이화공영, 뭐 난강토건,
그 다음에 벙양건영 뭐 이런 종목들이 죄다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웃긴 게 차이가 뭐냐면 뭐 벙양건영은 상향에서 끝났잖아요. 이렇게 대장건영 터지면서 여기에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끝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으로 대장주격으로 이렇게 상한가 칠 수 있었던 건데 그 외의 종목들 예를 들어서 번양거인 말고 난강토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한가 친 다음에 다음날 음봉으로 떼어 맞으면서 앞전에 끌어올린 것보다 대장거량이 더 많죠. 음봉일 때. 그리고 이화공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공영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끌어올린 다음에 어떻다? 거량이 더 많죠. 이건 어차피 떨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이 앞전에 거량보다 더 큰 거량이 터져야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제 뭐 건설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은 딱 두 종목이야. 히림하고 남아토건이에요. 이 두 종목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공략할 만한 종목이.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랑 엮여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이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 혹시라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2차 매수를 좀 해보시는. 왜냐면 1차 매수 하셔서 이렇게 밀렸을 때 1차 매수 하셨다면 제가 뭐 말씀드렸죠. 한 뭐 최소 뭐 3% 최대 뭐 6, 7% 정도는 손실 보시는 상황이지만 손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금일 주도주의적으로 매매를 하셨다면 무조건 손실이에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왜냐면 다 빠졌거든요. 뭐 우주항공 관련주부터 뭐 트럼프 조선업 그 다음에 뭐 코인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뭐 관련주들은 뭐 죄다 빠진 장세였으니까 사실 테슬라 관련이 뭐 부분적으로 뭐 반등 나온 종목도 있지만 역시나 뭐 다 같이 가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몇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토건이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남아토건이나 히링 같은 경우는 추가락 나왔을 때 추가락 굳이 안 나오고 살짝 양봉 흐름 전환됐을 때도 매수하셔서 문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태 경험했을 때는 그 외에서 또 방산주들 중에선 슈니드는 매수할 만합니다. 매수할 만해요. 이 종목은 물론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 여기 살짝 빠지다가 밑꼬리 달고 장단봉 달면서 앞전 고점 넘기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시장이 진짜 앞전 저점까지 완전 최저점 신저가까지 깨진다 혹시라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밀린 다음에 교통 정리 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래나 저래나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 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종목 봅니다. 히림, 남아토건, 슈니드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하고는 역시나 틀려요. 다른 건설업종 이렇게 잘 가던 건설업종은 앞전에 비해서 거량이 매우 커. 그래서 떨궜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제가 봤을 때 남아토건이나 히림은 이미 타죠. 밀렸을 때도 추가 시세가 그래서 대장주가 바뀔 확률이 매우 큽니다. 히림이나 남아토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